에픽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타블로입니다. 미스라입니다. DJ 투컷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준비를 했어요. 그 회사가 온대더라. 그 회사라고 하면 오!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생각했던 것 그 이상. 목폴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음악 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선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PC방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1, 2분 안에 저를 박살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음악 얘기는 언제 하십니까? 잠깐? 되게 잠깐?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스른배 오늘 기록할 주인공은 한국 힙합 대중화의 선두주자죠. 한국 힙합 역사상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룹 위로와 공감으로 음악을 전하는 랩하는 문학가 에픽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마찬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바로 아, 나가 네. 되었다는 네네네. 지금 조리원에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첫 스케줄. 첫 스케줄.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앨범이 또 나오신다고. 네, 계속 정규나 EP 뭐 꼭 앨범 형태로 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싱글을 냈는데 뭔가 색다른 기분이에요. 썸머송 개념인가요? 비가 오면 저희가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랑 투카 씨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이 곡을 썼고 그리고 곡 제목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예요. 우리가 우산이라는 노래가 아직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다 보니까 또 비와 관련된 노래를 내기가 애매해서 우리끼리 듣자 하다가 비가 막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네, 내게 됐습니다. 그왜 올 초에도 앨범을 냈었잖아요. 네, 파트 2도 아니고 싱글로 낸 계기가 있어요? 항상 앨범 단위로 내다 보니까 어떤 노래들은 바로 들려주고 싶은데도 이 나머지 곡들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특히 계절에 맞는 곡이나 그런 경우는 어쩔 때는 다른 수록곡들이랑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계절을 벗어나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아, 그래도 우리는 싱글을 낸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다가 싱글을 내게 된 겁니다. 인생 뭐있냐 어차피 알 수 없는 내일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마음이 약해질 수 뮤지션을 동경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좀 궁금해요. 중학교 시절부터 그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약간 뭐 기획사 연습생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춤추고 돌아다니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그럼 배우지는 않고. 그쵸. 혼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어디서 구하면 이걸 다 복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좀 연습하면서 97년, 8년까지 열심히 춤을 추다가 엔터테인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하지 마. 그 당시에 춤을 추시다가 그 어느 하지 마. 대형 기획사에서도 관심을 가졌었다고. UGC에 그때 당시에 LG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댄스 페스티벌을 한대요. 거기에 그 회사가 온대더라. 그 회사라고 하면 그때는 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SM이에요, SM. 오. 온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그럼 나 이거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준비를 했어요. 나쁘지 않은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아 나는 그냥 픽업을 못 받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었죠. 오. 그때 SM에서 3번 전화 왔어. 3번이나? 3번을 전화 왔대요. 이 근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늘어나. 아니야, 진짜라고. 그 저희- 춤을 추다가 어떻게 또 DJ 그 댄서들이 춤을 출 때 보면은 뒤에 항상 누군가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 저게 뭘까라는 이게 호기심만 갖고 있다가 2000년 초반쯤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턴테이블리즘이라고 하는 스크래치라는 소리를 가지고 악기처럼 다루는 그런 음악 장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와 저거 멋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DJ를 하려면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활성화됐던 때도 아니고 MC들이 모이거나 댄서들이 모이는 데 가갖고 거기서 이제 스크래칭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한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어. 지금 DJ 렉스라는 예, 예.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과 그 형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러 다니면서 저건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독학을 했죠. 턴테이블은 또 심지어 그때는 뭐 장비도 많이 필요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또 최저시급 막 이런 게 없잖아요. 한 달 알바를 하면은 내가 볼 땐 분명히 한 80만 원어치 일을 했어. 근데 막 40만 원 줘요. 별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걸 갖고 세운상가로 갑니다 이제. 몇 달 일을 해서 한 달에 하나씩 장비를 사서 모았죠. 처음 샀던 게 그럼 가격이 한 얼마 정도?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20살 딱 초반에 샀는데 이걸 너무 빨리 사고 싶은 거야 이 믹서를.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해보니까 근데 돈은 없고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거야 대학생이라. 한도 40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일단 긁었어. 근데 이제 알바를 하다가 이게 알바가 빵꾸가 난 거야. 아이고. 돈을 못 받았어. 이 카드 값은 긁었는데 메꿔야 되는데 돈은 없고 추심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핸드폰이 그 발신자 이제 없었거든요. 전화가 오면 이게 두근거리면서 받는 거야. 이거를 한 달 넘게 하니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지. 되게 샀다가 너무 힘드니까 생활비 때문에 또 하나 팔고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장비만 꾸리는데. 갚기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 카드 값은? 카드 팠죠. 그러니까 살아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타블로님은 또 어떻게 다 제가 이제 형 누나가 있는데 둘 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진짜 꼬마였을 때부터 유재하 선배님의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고 사이먼 앤 걸펑클 뭐 그리고 밴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팝 음악을. 뭐 아는 건 아닌데 음악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나이 좀 있는 형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참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약간 슬퍼지기도 하고 마법 같은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어렴풋이 느꼈는데 뭐 음악인을 하겠다, 뭐 가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가수가 됐을 때도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저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랩 음악과 랩 가사와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뭐 시나 이런 문학과 사실상 뭐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끼게 돼가지고 시는 아무리 제가 써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뭐 인스타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랩으로 제가 쓰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면 어딜 가서든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랩에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랩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다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만 이게 랩이지 그렇게 막 그냥 계속 쓰기만 하다가 장기자랑 같은 게 있었는데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거기에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쓴 랩을 이제 했는데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했던 거랑 실제로 했을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 이게 어떻게 들려주냐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해서 좀 그쪽으로 더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취미처럼 하다가 네, 그게 제 일이 돼버렸죠. 오. 랩으로 풀어야겠다라고 그 영감을 준 뮤지션이 누구였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요. 제일 먼저 샀던 CD가 나스의 일메릭이라는 앨범인데 거의 이제 힙합 쪽에서는 교과서적인 그걸 사게 된 계기가 근데 뭐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음반 가게에 갔는데 여기 붙어 있거든요. 욕 나오는 앨범은. 네, 페어런털 어디? 네, 어드바이저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이에. 그래서 이거 사는데 막지 않을까? 그래서 들고 갔는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전 정보도 전혀 없이 CD를 틀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욕이 계속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 어느 정도로 모르겠던 생각해? 거야? 오히려 가사가 너무 우아하고 제가 모르는 세상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근데 하필이면 그 앨범이 약간 힙합 역사상 최고의 앨범이었던 거죠. 처음 접한 힙합 음악이 그 음악이니까 뭔가 좀 더 저한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라 씨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제 무슨 힙합 동아리 같은 데가 있다고 같이 가볼래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공연을 해보래요. 그래서 놀러 갔다 공연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습으로 공연을 한번 준비해서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에픽하이 1집 프로듀서 형이었던 제이윈이라는 형이 있는데 1대1 채팅으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음악을 계속 할 거냐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다지 뭐 이렇게 어떤 꿈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IMF 때여가지고 막 운동이 하고 싶었는데 학원 가기도 좀 애매하고 또 미술도 하고 있었는데 IMF까지 나왔어 네. 지금. 미술도 하고 싶었었는데 미술부였어요 또. 미술도 하고 싶었었는데 또 입시학원을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 다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꿈을 말하기가 집에다가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목소리랑 내가 준비한 가사랑 이것만 가져가면 뭔가 할 수가 있네. 근데 이게 꿈이 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형이 고맙게도 저를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이제 연습을 계속 나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 홍대에 있던 힙합 클럽에 이제 오디션을 봤죠. 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에 붙어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이게 뭐지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1년 정도 했을 때쯤 거기서 한참 잘 활동을 하고 있다가 팀이 없어지고 이제 그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맛을 봤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타블로를 만나서 진짜로 음악이라는 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가 아마 진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랩을 하게 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글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이제 랩이라는 장르를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내가 맨날 글 쓰는 거를 음만 잘 옮기면 하고 싶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 1년 만에 연습하니까 조금 그래도 들려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이거 같다.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파면 뭔가 좀 내 미래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을 각성시킨 래퍼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프로듀서 형이 엄청나게 많은 CD를 빌려주시면서 이걸 다 듣고 너가 이 중에서 너랑 맞는 사람을 찾아봐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라킴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게 뭐지? 말도 안 되게 가사를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가사였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라킴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모든 음악들을 찾아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에서 뿌리를 이어나가서 가사를 잘 쓰는 아티스트들을 다 찾아서 번역본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저에게 영감을 많이 준 이 나스라는 래퍼가 이 라킴이라는 래퍼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와.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서로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정서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만나게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힙합 뮤지션들 보면은 그때 맞아요. 스웩이라든지 이런 걸 스웩 동경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에픽하이는 어떻게 보면 문학으로서의 힙합이라는 그 뿌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네요. 하려고 해도 돈이 좀 있어야지 스웩을 하는데 아니 외환카드에서 맨날 저희가 음악 막 시작했을 때는 다 아르바이트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면의 세계를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앨범 제목이 맵 오브 더 소울. 네, 랩 오브 더 휴먼 소울.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한 팀을 하다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한 네. 팀을 하고 있다가 그 팀이 없어지고 그 프로듀서 형하고 저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형님이 알고 있던 지인분들께서 한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되게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너도 지금 팀이 깨져가지고 혼자니까 팀을 하라고 만나라고 그런 건 아니고 둘이 좀 놀면서 얘기 좀 해봐 했는데 이제 어느 호텔, 왜 호텔에서 만났는지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 호텔이요? 아니 무슨 선 보는 것도 아니고. 논현동 노브. 논현동 노보텔 로비에서 커피숍에서 예. 이때 당시 저는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딱 만났었는데 되게 어색하죠. 굉장히 좀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저도 약간 타블로 씨도 저에게 그런 충격을 좀 받았겠지만 미스라 씨는 거의 힙합 그 자체였어요. 오. 그때도 수염 이렇게 있고 딱 힙합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고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뭐죠? 이
캠프캡. 네, 약간 탐정 같은 모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네. 빵모자 같은 화가 모자, 화가 모자. 화가 모자. 니트를 입고 왔었는데 갈색 꼭- 니트였던 것 같아요. 책 목폴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책을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작은 책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영문 원서. 투컷 만났을 때 갖고 있었던 책이 언더로드일걸요. 근데 그때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힙합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러 오는데 책을? 지금으로 보면 되게 힙한 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힙합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입는 게 상상이 그때는 안 쇠사슬 가요. 2개 정도 안 차면 별로 안 쳐줬으니까. 저는 꼬리 일단. 네, 머리 안 밀면 안 됐었고. 목에 이렇게 샷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게 금이 아니니까 진짜 돈이 없으니까. 여기 막 쇠도 골라가지고 네. 연고 바르고 막 후시딘 바르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별 얘기 없이 저한테 그냥- PC방 가자고 제가 그때 PC방 알바 출신이어가지고. 아, 스타크래프트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난 게임 같은 걸 잘 못한다. 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하죠. 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거의 뭐 한 1, 2분 안에 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약간 솔직히 좀 첫인상은 좋지는 않았어요. 음악 얘기는 언제 하셨어요? 음악 얘기는 되게 오랫동안 잠시 했죠. 잠깐? 되게 잠깐?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누구를 대야지 있어 가장 보일까? 있어 보이는 뮤지션이 누굴까? 있어 보이는데 얘는 모를 것 같으네. 사실 내가 자주 듣는 거 말고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거. 얘가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 아직도 기억나. 그 PC방 갔다가 소주 마시러 갔는데 둘이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너가 나한테 음악 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같이 볼일 보면서.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스 얘기하고 뭐 트라이브 콜 퀘스트 얘기하고 아, 너무 유명한 사람도 얘기했다. 널바나 좋아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얘도 막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쿨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 우리나라 군? 네, 쿨을 엄청 좋아했는데 왠지 쿨을 얘기하면 안 될 것 안 같은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재밌는 게 한참 몇 있다가 년 뒤에 저희가 같이 숙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진짜 조그만 원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각자의 CD들을 들고 왔는데 쿨 CD들이 쿨 발견, 쿨 전집.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먼저 쓰라의 쿨 CD를 발견하고 쓰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쓰라가 그게 왜 껴있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던 내 동생 건가 봐. 오로지 힙합만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거 보여주면서 나도 있어. 그래? 쿨 좋아해? 나도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자유롭게 쿨 심동체. 장르 안 가리고 다 듣는다는 거를 그때 다 서로 공개하고. 그러면 투카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는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데 미스라는 이미 만난 상태고 같이 할까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로 다시 돌아갔고 돌아가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형이 이제 채팅으로 야 이것 좀 들어봐 하면서 뭐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음악 위에 스크래치가 있고 믹스 세트 같은 거를 보냈더라고요. 이 친구 거를. 그러면서 얘가 DJ 하는 애인데 팀에 DJ까지 있어서 이렇게 3인조로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뭐 만약에 음악을 하게 된다면 저도 그 포맷이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해보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02년인 거죠? 2002년 월드컵 딱 전에 좀 추웠어. 네. 어. 쌀국수 집에서 만났는데 네. 그 우성 아파트 앞에 또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무슨 음악 좋아하냐고 그때 진짜 열정이 넘치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쿨만 쏙 빼고 몇 팀을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본인도 잘 모르는 허세. 네, 뮤지션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라디오 헤드의 OK 컴퓨터라는 곡 들어보셨어요? 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라디오 헤드의 OK 컴퓨터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곡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건 그쵸, 앨범만 그건 앨범 제목이다. 그건 앨범 제목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게 됐죠. 이 친구가 이제 그 언급한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딱히 없다는 걸 차후에 알게 됐는데 허세가 좀 있었죠. 1집 앨범을 다 녹음해 놓고 그 당시 그 회사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기를 좀 당하고 몇 천만 원의 빚이라는 게 그때는 정말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저희가 금액이니까 그때 다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때 저희가 실제로 팀이 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서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게 되게 둘 다 집에서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좀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고 한 1년 넘게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에서 이렇게 계속 얹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막연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들어가는 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악을 접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더 알바 한두 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시간을. 뭐 각자 살아남기 위해 뭔가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기에도 좀 약간 왜냐면 한 그 빚으로 세 명이 묶여 있으니까 각자 아르바이트 그래서 하고 각자 터져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시점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아니었고. 네. 험난한 데뷔였던 건 아는데 생각했던 것 그 이상.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가 저희를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런 걸 겪지 않았다면 저희가 잘 됐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뭉쳐 있을까요? 드디어 첫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 소속사를 만나게 됐을까요? 전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소속사가 될 회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느 공사장에서 눈을 떴거든요. 계약금 반을 현금으로. 진짜 신이 내려오는 기분? 원해지는. 예, 너네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뽕기가 없다. 저희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거의 빌었어요. 힘을 좀 알리려면 제가 예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능 내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옆에서 듣고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절실했어요. 제작비 안 줘도 된다. 우리가 그냥 다 만들겠다. 이걸 어쩌지? 미쳤나 했어요. 저는. 해체했어요. 그만하자. 이렇게 오니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픽하이가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음악을 하면서부터